자, 이번 시간에는 JTBC 팩트체크를 통해서 통계 자료를 만들고 해석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 264만원 평균치일까? 자, 이런 자료를 딱 보면, 이런 자료가 이제 이런 통계 자료로 나오는 거죠. 그럼 월 평균 소득이 264만원이다. 자,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한 받는 월급이 이 정도야? 이런 느낌을 조금 가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나는 이만큼 많이 안 받는데?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 평균이 정말로 보통 사람이 받는 월급일까? 이런 거에 이 느낌이 맞는 걸까라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실제로 통계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소득이 막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실제로 아주 적게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주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 똑같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균은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소득을 다 합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전체 수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된 264만 원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왠지 264만 원 받는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값은 그건 아니고 다 다르죠.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여기 가운데쯤 받는 사람이 한 264만 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안에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각각 받는 소득을 적게 받고 많이 받는 이 차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실제 소득의 상황, 실제 소득의 분포를 우리가 이걸 알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람들이 받는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각각 자료들을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이 평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게 네덜란드의 경제학자인 얀펜이 만든 난쟁이 행렬이라는 자료입니다. 얀펜의 난쟁이 행렬.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소득을 키에 따라서 나눴어요.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다시 말해서 키가 적은 사람부터 쭉 이렇게 1시간 동안, 60분 동안 이렇게 쭉 나오게 하는, 행렬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시간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한 가운데쯤 되면 보통 한 가운데 정도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키가 한 1m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실제 평균보다 되게 작겠죠? 가운데보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어서 이 전체를 다 봤을 때는 평균이 굉장히 상승하는 효과, 평균치를 굉장히 높여놓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들은 살펴볼 수 있고요. 이 자료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한국 근로소득자들에서 우리가 난쟁이 행렬을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같은 의미로 만들어 봤는데요. 가장 소득을 적게 받고 있는 약 월 한 15만 원 정도 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쭉 1시간 동안 쭉 걸어 나오게 했을 때 실제로 한 30분 정도에 걸어 나오는 사람들은 아까 봤던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해요.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소득이 굉장히 많은 10억 원, 20억, 100억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뒤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평균이라는 것이 실제로 가운데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과장되게 크게 나온다.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평균을 구했을 때 평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굉장히 큰 자료, 아주 큰 자료나 아주 작은 자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실제로 평균이 가운데를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과 같은 걸 우리가 대표값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집단의 대표를 나타내는 값인데 대개는 이 가운데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특별히 차이나는 자료가 많이 있을 때는 평균이 가운데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실제로 가운데는 요점 되는 거죠.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다시 말해서 크기 순서의 가운데가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중간의 의미를 잘 가지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런 걸 중간값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값, 통계적으로는. 자, 이게 대표값으로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소득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요거를 우리가 경제학 용어로는 중위소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표값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하나가 더 있어요. 최빈값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니? 이렇게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많이 좋아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최빈값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근데 실제 자료를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제로 이 소득을 조사를 할 때 이 평균 소득이 연말정산에 참여했던 세금을 계산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만 자료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간제 근로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소득이 아주 적은 사람들은
이 자료를 계산할 때 포함이 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실제 현상은 훨씬 더 소득의 가운데는 다시 말해서 중위소득은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또 읽을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소득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소득 격차가 심한지를 우리가 다른 통계자를 가지고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팩트체크에서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나타낼 때는 격차가 지금 이 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연도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들을 확인을 해보면 훨씬 더 이 현상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바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프.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보통 이 X축에 뭐를 쓰고 Y축에 뭐를 쓸까 요걸 정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X축의 연도, 우리가 Y축에 바로 소득을 잡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그래프를 만들었냐면 바로 선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자, 선 그래프를 그리는 장점은 이렇게 어떤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변화의 방향, 바로 추세를 파악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추세.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고 나면 그래프를 읽는 것이, 그래프를 바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째로는 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2004에서 2014년까지 쭉 갈수록 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한번 읽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에 비해서 항상 높아요. 그 말은 어때요? 소득의 격차가 계속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이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나라에서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 상황을 훨씬 더 제대로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제 자료를 2006년과 2012년 자료를 비교했는데 실제로 12년에 와서 우리가 상위 10%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한국이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 격차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심하고 있다. 심해지고 있다는 나타내면 되겠죠. 자, 이런 자료들을 나타낼 때, 이런 비교하는 자료들을 나타낼 때는 사실은 이렇게 숫자만 나타내는 것보다는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면 그 차이를 훨씬 더 잘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것처럼 그래프를 이용하면 통계의 특성들을 시각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율 같은 것들을 잘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이 뭐 월급 평균이 264만 원 이거를 그냥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 진짜 팩트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굉장히 좋은 근거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